지금부터 환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회원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전해주신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정 약창기하겠습니다. 관찰중생신 보고중생도 덕신 덕정남의 주야신 원정진약구호 묘도원망구반여 마야고인 천주방 경우동자 정회가연성경고 노월장자무성군 최적정바라 문자 덕성동자 유정명도 보살문수 오연보살미진주 어차법회은진내 상수비로잔 오연하장세계 초하장연들
없는 시방 허공 제세계 역구의 세상설도 능력역사하고 역구일 세주면 열애상의 세계성 화장 세계모사나 열애명호사 청해연소 순위정 순위정상 대참품 보살 십주 보명품 팔승동동명법품 불성야마 야마청궁대참품 시팽분녀무진장 불성도솔 청궁품 도솔 청궁대참품 십정십동신문품 화성기품 여수량 보살조처불보사 열애십승상례품 열애성로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총 십만개 성경 39품 원망도 동성차경 신소지 정활 심시변정가 신은 비로잖아 영의상 대도 부동벌레전 청지소지 인성심신공리노 벌수자성 수연성 일정일체다 일루른조함수가 일체른조여거시무량원급적이여 위험적시무량도 구세십세 화상적 인골잠난격배 초발 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도와 이사명면무분별 시불보현대 문미래의 삼매우번초영의 보사의 우고익생만허공 중생수기등의 시보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구등 연성교자 그가 수군덕자라 의가라니 우진도 장은덕계 실고정 공가실제 공도상 구례부동명이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경 십지품 한의지 제34권 한의지 중에서 10가지 대원, 10가지 대원 지난 시간에 우리 6가지 하고 오늘 7가지째죠. 7가지에 이제 37페이지 밑에서 네? 청정국토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대원을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나눠드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6번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7번째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청정한 국토다. 예? 우리 한의지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또랑물에 또 쫄쫄 흐르는 물도 아닌 그 마당에 이제 흘러가는 물에 원수의 오줌줄기 같은 쩌맨한 그런 실로라기 같은 물줄기 그 수영이라고 타고 들어와서 이제 낙동강이나 큰 강줄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한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마음의 본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래서 환의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금강경 보살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고 새까만 중생이 감히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대목이 이제 십지품 한의지인데, 한의지에서 성인의 어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3회를 10주 10평 10향을 넘어서 10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살행이 사람이 진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그래도 불교의 그 근본 원력 주제는 재물구생이라, 재물구생이라, 물이라고 하는 건 중생인데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재물구생이라 해서 금강경 같은 데도 급고독원이라,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베풀어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바깥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번뇌에 들끓는 그 중생들을 다 번뇌로부터 해탈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그 해탈에 앞서서 가는 순서가 계향, 정향, 해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보살계를 받도록 하고 또 세속 5개를 받도록, 계를 먼저 받도록 해서 예불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제 재물 구성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 구성을 하는데 요즘 이제 연꽃 피는 시절인데, 연꽃도 피고 우리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제 무궁화꽃도 찬란하게 피가 있잖아요. 환하게 흰 거, 또 볶아시 있는 거 무궁화꽃, 핑크빛 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이쁘고, 능소화도 요즘 곳곳에 많이 피가 있잖아요. 능소화는 이렇게 보면 시들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맛이 있고, 통꽃이 피가지고, 요즘 통꽃이 이제 피는 시절이죠. 무궁화꽃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니까 또록 말려가지고 톡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 스님들은 그 무궁화꽃을 주워다가 또록 말린 걸 이제 먹물에 찍어서 세계 일하라, 하음이라는 글자를 쓰죠.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세계 일하가 한계 하장 세계품 첫 구절에 나오죠. 유일대연하하니, 그 하장 세계는 큰 연꽃이 하나 있는데 그 연꽃 잎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신 이유는 그 세계에 수많은 중생이 있다. 1100억 하시는데, 그 이제 건필이라, 무화건자, 박근혜 할 때 건자, 무화건자, 수용번호 503번, 무화건자, 꽃화자, 건필이라죠, 건필. 무화붓이라고. 그 무궁무진하게 세계 일화를 꿈꾸면서 옛날에 그 경허스님의 제자 망공스님 이런 분들이 건필로 이렇게 세계 일화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어요. 꼭 모필로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필로 꽃으로 가지고 그렇게 세계 일화를 썼으니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하원경을 배우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참 버글버글한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버글버글한 내 마음을 끓는 걸 이제 어떻게 맛있게 끓여야 될까 생각해야지. 그래서 꽃이 지더라도 무화는 할 일이, 능소화는 미련 없이 뚝 떨어지고, 예? 이에 타산을 떠나서 툭 떠날 때 떠나야지. 떠날 때 못 떠나면 늘 쫓겨나잖아요. 예. 떠날 때 떠나야지. 예. 지저분하게 뭐 하나 달라물라 붙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무화나 연꽃이 피는 시절, 이런 시절에는 연밭으로 이제 가봐야 되는데, 연밭으로 가려면 애령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애령설은 다 외우고 계시고, 전에 못 외우실까 싶어서 출언이 불념하고 탁청년이 불려라, 예? 불려하고, 뭐죠?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하고 그 다음에 원향 익청하고 향원 익청하고 정정 정식이라. 그 우선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음미하면서 한경 열의 명호품의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여연화다. 연꽃과 같다.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원만월이다. 보름달 뜰 때는
부처님의 원만월이라는 불명을 생각하고, 또 연꽃이 피는 시절에는 여연화를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서 열의 명호품 말입니다. 열의 명호품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고타마다, 시따르타다, 비로자나다, 석가모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사자후다, 원만월이다.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 구경하지 마시고 사자를 보고 그 떡 벌어진 어깨에 당당함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7번째 구절이 들어가요.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는데 한의지는 정신지라고 합니다. 정신지, 이구지부터 육지, 현전지까지를 구계지라고 그래요. 그때 반야바라밀까지를 도덕정신이 완전한 올바른 그 인간상을, 보살상을 형성하는 데가 이제 육지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강물에 있는 맹물에 속한다고 하면은 제7지 아만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수지역을 통과해서 바닷물에 드디어 저기 부산으로 치면 낙동강 하구원을 지나서 얼숙도 얼숙도쯤 가면 이제 7지쯤 되는 거예요. 예? 그 얼숙도 조금 넘어가서 하구원에 수문 있잖아요. 슬슬 들어가면 7지를 통과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8지.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한강대한 본심의 세계. 저 허공이 우리 마음에 비해서 얼마타냐. 능경에 이르기를 공생대각중하니 저 넓은 무변 허공이 생대각중이라 대각 가운데서 생겨났다. 원각경에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저 넓은 허공도 우리 정각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심에서 발현한 것인데 그럼 정각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심 시성정각하는 우리의 본심 부처의 마음은 불심은 크기가 어느 마타냐. 비유하자면 불심의 허공 마타다면은 바다 마타다면은 저 넓은 허공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방울 물거품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십지품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안 믿어지죠. 강의할 때도 보면 이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죠. 거꾸로 하신다. 예, 우리는 사람은 작은 우주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건 강의 완전히 거꾸로 된 거라. 그러니까 경전하고 원각경에 특히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입이 삐뚤어져 버리고 손이 쪼막손이 됐다고 하는 그런 신장들이 후리 쳐버렸다 하잖아요. 강의를 잘 해야 되지.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경전에 잘 설명을 안 해놨다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어. 여기 앉아있네, 누군가. 자기가 이해 안 되면은, 경전은 충분히 설명이 다 되어가 있어요. 예?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야. 그건 수행으로 가서 다가가야 되거든. 자, 오늘 제 7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경전 총림이라고 하죠. 문수선언을. 총이라고 하는 거는, 총이라고 하는 건, 얼숙도 순천만에 갈 때처럼 풀이 초불난생활 총이라 빽빽하게 돋아나는 난초 같은 게 돋아나지만 풀이 어지럽지 않게 너지분하게 돋아나는 게 아니라 곱게 촉촉촉촉 박혀가는 걸 총이라. 목불난장활 림이라. 나무가 삐뚤빼뚤하고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쫙쫙 걷어가지고 앞나무 뒷나무가 예? 여러 사람이 이제 문수선에 오늘 이렇게 하얗게 이제 모나미 패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울이 돼가지고 총림, 총총하게 베껴서 곱게 자라는 그런 거 공부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가지고 펑퍼짐한 거라. 경주 삼릉이나 이런 데나 이렇게 가보면은 큰 능이나든지 뭐 추사 고택에 가서 추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라. 추사 정조 할아버지는 부마요. 뭐 영조 대왕의 사위거든. 그 추사 김정희
정조 할머니가 공주야, 공주. 하순 옹주죠. 그 조선, 그 가보면 이제 그 세안도에 나오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추사 고조 할아버지 묘 앞에 있거든. 백송으로. 그 조계사에 가면 백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사에 백송 심어 놓은 거랑 그 임금이 하사해서 백송을 그 영의정한테 하사해가지고 추사 고택에 예산에 가면 그 용산이라 그 앞에 산이 용용자, 매산자. 그래서 추사가 자기가 세안도를 쓰면서 그 밑에다가 나가산이냐고 써놨죠. 나가라 주나 나가가 용이거든, 용. 예? 추사는 또 한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신 분이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비라도. 그런 분들이 그 나무 하나 뭐 하나 심어놓은 거 보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게 추사 할머니, 정조 할머니는 하순 옹주는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일 안에 죽어야 열려거든요. 100일 넘으면 무거워. 굶어 죽든지 어째 죽든지 간에 죽겠다고 딱 작정하고 있어서 영도가 죽지 마라 했는데 딸이 아까워서 그래도 남편 따라서 죽어가지고 열려가 됐잖아요. 하순 옹주, 그 추사 정조 할머니요. 추사는 자기가 태어났던 집, 거기에다, 집 안에도 거기다 또 묘가 있어요. 같이 묻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불교 19절이 이제 잘 때가 있는 게 있죠. 정자처에 다반향처요, 묘용시에 수료하게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편액이 양편으로 추사집에 가면 잘 때가 있어요. 그 안 가본 지도 96년에 가고, 그리고 한 10년 뒤에 가봤는가? 어떻게 뭐 세월이 많이 지나는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들 혹시나 이번에 여름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 추사고택 같은데, 거기서 추사고택에서 조금 한 40km쯤 떨어져 한 100m쯤 이렇게 내려가면은 만에 한영원 스님 생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한 밑으로 한 30-40km 내려가면은 김자진 장군 댁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또 윤봉길 의사 생가가 있고, 거기가 그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신 것 같아. 예산하고 이거 홍성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그 추사고 어떻게 그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현진 스님하고 동화사 일주 오령 스님 제자 현진 스님하고 나하고 은혜사 이제 성가 뭐 은혜사 그 대학 저기 종립 그 결사 3년 결사 공부하러 이제 면접 시험 보러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그때 어른 스님 이제 한테 올라가면서 지나가는데 추사 고택이 있는 거야. 그 서울 면접 보고 내려오면서 들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못 들리고 그 이듬해 들려보고 그 뒤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서 놀고 그런데 가면 아무도 안 와요. 혼자서 하루 종일 놀아야 돼. 3시간 4시간. 혼자서 놀면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나중에 자기 사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내면을 보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실컷 놀다 해전역에다가 이제 출발해야지 3시간 놀다가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잠깐 까먹을 뻔데 총리나라가 갔잖아요. 그죠? 그 추사 고택에 가면 추사 고조 할아버지 그 묘에 가면은 낙낙장수가 있는데 이렇게 풍부짐하게 이렇게 쏟아져가 있다고. 총림이 아니고. 저게 왜 저럴까? 그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옆에 나무가 없으니까 지는 일로 길게 자라는 거예요. 예? 그 경주 산맥에도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라. 그 사람이 옆에 안 받쳐주면은 기둥이 못 되겠구나. 옆에 같이 있어야 기둥이 된다. 이 범어사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에 수로가 있잖아요. 계곡 있지요? 나무가 이렇게 써갔으면 어디로 다 찌부러지겠어요? 물 쪽으로, 계곡 쪽으로, 또 산길을 가다 보면 빈틈 쪽으로 무조건 찌부러져 가거든. 그러면 이제 못 크는 거라. 우리도 이렇게 중처 편추라 지업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든. 그러니까 곧을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님이 돼야 돼. 그 서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얘기가 길어져 버린다. 그 첫 구절에 적엽 심지는 불렁이라. 적엽 잎사귀나 따고 심지 가지나 더듬는 것은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영가 정도가에 나오는 구절을 선녀 그 서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고봉 원묘 스님 선녀 서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서 제 방 앞에 가면 이제 오동나무가 이렇게 벽오동이 쫙 서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중간까지 자라서 가지가 번지기까지를 금간이라 그걸 가지고 기둥으로 쓰거든. 예?
조금 없으면 이제 가지 조금 잘라가도 기둥도 서기도 하지만은 자르면은 그렇게 기둥이 될 만한 거 가지 가지고 기둥하진 않아요. 석가래도 앵간한 거 뭐 가지 가지고 석가래 쓸 수는 없어요. 본 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효선님이 당신이 강의 백고자 할 때 초청 안 해줘가지고 요석이한테 장가 갔다고 초청 안 해줘가지고 원효선님 입이 이만큼 티 나와 있다가 당신 이제 원래는 인왕경이죠 사실은. 귀신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원효선님 혼자 원효선님밖에 해석 못한다. 원효선님 모셔 해석하니까 그거 봐라. 석가래 100개 뽑을 때 날 안 뽑더만은 대돌보 하나 뽑을 때 내가 필요하지. 원효선님이 그만큼 당당하신 거라.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에밀레 종처럼 큰 종이죠. 딸랑딸랑하는 종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소위 총님이라고 하는 문수선은, 예? 이런 데서 초발심시? 그래서 어제 초발심시 변정각을 어제 아래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이 난 고소 고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계종에 피해가 있는 건 다 고소 고발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이나. 제 행자 때 반장이라서 그때 지금도 긴장해 그 선생님한테 두드러 맞을까 싶어서. 그런데 저기 제주도에 있는 행운 도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온데 고소 고발은 그 선생님 다 하거든. 그래서 너는 초발심시 변정각이 아니고 고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래서 너는 고발심시 변정각이다. 도발심시 변정을 하다가, 그래, 요트인가 뭔가 한참 사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서, 그래, 요트 3,500만 짜리 사고 세계 평화를 그렇게 한번 위해서 외치고 여기저기 네 목숨 걸고 댕긴다 하더라도, 이제는 늙어가지고 70인데 노인과 바다다, 이랄까. 나중에 집에 끌고 오면 뺑따구만 안고 고기 하나도 없는, 노인과, 문수선을 오면 우리 노인과 문수. 노인과 문수, 노인과 바다 얘기해도 이러네. 자, 오늘 저거 한 구절 때 했고, 국토청정원 들어갑니다. 이 7번째 국토청정원은 불국토를 청정하는 것은 이제 7가지 또 모습이 있는 것이요. 우발 대원어대 큰 세원서유기를 원일체 국토가 입일국토하고 일국토가 입일체 국토라. 이런 걸 이제 강협자재 무예문이라. 강협자재무예문이라고 강경 10편문에 나오잖아요. 흔히 우리 이제 요즘 말로는 황해법칙이라 하죠. 컴퓨터 황해법칙. 반비례하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입자 메모리 장치가 작아지고 용량은 더욱더 많아지고 반비례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큰 거 작은 것이 무예한 거예요. 멀고 가까운 것이 무예하고. 크고 작은 것이 무예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가 뭐가 있냐. 이치가 원만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가 여기서 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스마트 뱅킹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는데, 1억을 보내든, 1,000원을 보내든, 보내는 시간과 무게가 똑같아, 다르다. 이건 이치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1억거리 현금 찾아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나 없는 것은 없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공, 이런 걸 자꾸 이치를 알아놔야 인생에 꼬이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지쪼대로 살다 간다니까. 예? 지팔직권이라고 아세요? 지팔자? 지각권. 또 이제 다 까먹고 지팔직권뿐이야, 이제.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으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이렇게 제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불국토는 서로 사실은 여기저기 멀리,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 떨어져가 있다는데, 10만 8천리가 왜 10만 8천리냐? 10선법 8정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10선법 8정도는 중생들이 실천하기는 까마득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극락을 잘 갈 수 없다. 10만 8천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성의 입장에서, 진성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진리 안에 전부 모든 것이 원유하게 융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가 들어가고 전체가
하나에 들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념적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력. 그 일중일체가 뭔지, 일적일체가 뭔지, 이걸 또렷하게 구분해내야 되거든. 그 의상선생님께서 일중이라 했을 때는 뜻이 있고, 일적이라 했을 때 뜻이 있잖아요. 일중이라 했을 때는 스스로 서로의 개념을,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걸 합의 본다, 이라거든. 합의 본다. 합의, 뜻을 맞춘다, 이 말이고. 그리고 일적일체라고 하는 화이라. 뜻이 융화돼가지고 동화돼서 하나가 돼버린 거라. 합판이라면은 이거는 일중일체야. 예? 물에다가 꿀을 섞어보면은 일적일체요. 대충 그런 뜻이에요. 일심동체가 된 걸 화라고 하고 완전히 동화가 된 것을. 그러나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입장에는 합이라 그래요. 하합이라 하잖아요. 하합이라. 아, 화라고 하는 것은 이의 입장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입장이다. 이놈을 또렷하게 해야 이게 경영 공부가 실력이 늘고 뿌리가 내리고 잎합이 내리고 돋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어요. 안 그러면 마네킹 보고 아 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공부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무량불토가 복에 청정하며 또 강명중구로 이위장엄이라. 그럼 무량불토가 모두 그 한량없는 곳 한 곳만 청정해도 대단한데 모두 다 청정하다고 하는 건 보살은 어떤 국토에도 걸림이 없다. 염륜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미 사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축생이 되든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지 문제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하고 더러움에 차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토가 평등하게 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화장실에 가면 추접고 식당에 가면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단지 해야지 차별을 자꾸 없애야 돼. 그 연불을 오래 하고 연불을 오래 하고 경전을 오래 읽고 참선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 못된 소갈딱지가 다 없어지지는 않죠. 다 없어지면 성불이지. 역초경미라. 점점 경미해지는 거예요. 되게 아프다고 몸살이 조금씩 낫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 방에서 촉수해춘이라고 그랬어요. 치료를 하는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약을 대든지 이게 뭐 어디 도수치를 하든지 촉수 손을 대는데 회복될 해자는 조그만하게 한 1cm만큼 써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회복이 그만큼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었다고 해서 뭐 붙여대고 똥폼 잡고 여기서 될 일이 아니요. 여기서 30년 100년 한데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원하 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지. 내 태어날 때마다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아만이 청정해지고 나면은 완전히 청정해지는 건 단지 구시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병이 나쁘면 뭘 쓰든 더 밝아졌다 해서 내 눈이 다른 눈이 하나 생겨진 게 아니고 그 눈인데 눈병만 사라져서 예? 눈 뜨고 나니까 꿈이 저절로 사라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되게 자비로운 어머니는 꿈속까지도 자기 자식을 품고 자잖아요. 꿈속에서도. 예? 꿈을 안 꾼다 하더라도 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품고 자거든. 공부인도 마찬가지라. 다른 건 안 보여. 하늘도 땅도 안 보여야 되고 오직 중생만 보여야 되고 하환경만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하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업은 한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욕하면 칭찬하고 그래 또 사는 거지 이제. 욕하고 칭찬하고 하더라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강명 중구로서 이위장엄이라 여러 가지 강명으로서 강명이 지혜가 있어야 무한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하잖아요. 강명이 있어야 돼. 눈이 캄캄한데 뭐가 장엄할 필요가 있나. 그제? 여기서 강명으로 장엄한다. 이게. 지혜로 장엄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지혜로 장엄하고 강명으로 장엄한다는 건 지혜요. 보배로 장엄한다는 것은 바람일 행위라. 각가지 공덕으로 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자비로우며 존중과 자비. 예? 우리가 법당을 전부 단청하고 장엄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중생이 부처님을 향한 자비로움이라. 그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보답이고, 이 일체 번뇌와 일체 번뇌를 떠나서 성지 청정도니라. 일체 번뇌를 떠나서 탁한 걸 떠나서 맑은 데로 간다. 불국토에 사는 사람들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데가 불국토인가? 청정한 사람이 살면은 불국토가 된다. 어디가 명당입니까? 내 있는 데가 명당이다. 예? 그래서 명령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즉 일체법 이 일체상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법에 적하여 일체상을 떠난다. 금강경은 어떻게 하죠? 이 일체상 정명 재불이라. 일체상을 떠난 것이 정명 재불이요. 이 일체상 즉 일체법. 원각경에서는 지안정리요 이안 즉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각경, 노원경, 금강경, 하원경 이런 것들이 일리평등하게 쑥 뚫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하고 바둑을 두든지 중국 사람하고 바둑을 두든지 다만 바둑만 있을 뿐이지 일본, 중국은 없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노원경, 금강경 이런 거는 테두리가 무너져 버려야 나중에 뭐 원각경이든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는 이래 돼 있고 저기는 저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대소송도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기 옛 것과 지은 것도 없어요. 오직 일심이라고 하는 일심은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일심을 깨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보살이라고 한다. 그 보살 행위 바로 일심행위요. 일심행. 예? 일심행위라. 여여부동 정명 재불. 금강경에 저 어른스님 뭐 하실 때인가? 제가 80건 하원경 저거 할 때인가. 선생님 이게 금강경 결사라고 문서손에는 한 20년 전에 써붙여놓고, 금강경 결사가 어떤 금강경의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시는 거. 준비도 안 해가지고 아나운서 그러고 앉아있네. 인터뷰하다. 여여부동 정명 재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문수보살이 가르쳐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문수보살이 톡 지나가요. 여여부동 정명재불. 하원경은 뭐라 해요? 제법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불. 그리고 하원경이나 금강경에 똑같은 구절입니다. 예? 그 부동을 알아야 되거든. 부동 원효성이 이랬거든. 이 빛을 빼버리고 부처의 입장을 빼버리고 그림자 의식 분별이 일어난 것도 빼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없다. 사람도 사라지니까 거울에 사람도 사라지더라. 예? 거울에 빛이 물상을 없애버리면 거울에 빛이 물상도 빨간 것 같다는 게 거울이 빨갛더니 파란 것 같다는 거울이 빨갛더니 빨간 거 파란 거 다 치워버리니까 투명해지니까 거울도 따라서 투명해지더라요. 여여부동 정명재불.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뭐 들어갈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다만 있을 뿐이지 빛일 뿐이지. 예? 어렵다. 가자. 무량 지혜 중생이 충만 기중이라 한량없는 지혜 있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한량없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사는 중생이 청정하다. 다 헤어질 때 헤어져가지고 똥끄름 냄새 막 나는데 주머니 요만 보따리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1000캐럿짜리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어떻게? 예?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헤어졌다고 보관하겠어요. 그래 알면은 여러분들 지금 망상심하고 몸은 많이 부족한 똥꺼는 똥주머니 같은 건데 예? 일포농열의 잠부지요 수경백골 건탱주로다. 일포농열이라 한 포대기 이 가죽 포대기 안에다가 농열 고름하고 피하고 사가지고 잠부지 일포농열 잠시 부지하고 가는 백년 인생 수경백골이라 몇 줄기 뼈 쪼가리 가지고 이 가죽 주머니 속에 있는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잖아요. 일포농열 잠부지요 수경백골 건탱주로다. 임시 지탱하고 있는데 칠정치기 부지기요 육적정봉 수작조 안에서 일어나는 큰 암환신 같은 거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 육정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색한 미적보 온갖 말초신경이 일어나는 거 칠정치기 부지기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육적정봉 수작조라 눈에 눈꽃 사납고 귀에 거슬리고 예? 냄새면 냄새난다 짜증내고 말싸움하고
육적 정봉 칼날처럼 맨날 챙챙챙챙 싸운다. 그래서 한번 다툴 정장 가봐. 챙챙챙챙챙. 수작조. 그건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 없다, 그게. 무심이 주인공이고, 무념이 주인공이고, 고요가 주인공이고. 그런 것들이 절에 오면 짜면할 때 절에 들어와서 한 40년, 2년 전에 가르쳐서 배우거든. 그럼 그때 꽤 자라가지고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한 40년 자라고 나면은, 이게 그렇게, 그런 말이었구나. 소하는 동생 상계하야 거성시오라. 내 한이 되는 바는 어쩌다가 동생 상계라 우리 함께 태어났다. 상계라 상법 말법 시대에 부처님 가신지에 거성시오라.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나 우리 함께 동생 상계라 이 말법 시대에 같이 상법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말법 시대지 지금은 이제. 상계, 개라고 하는 게 꺾였다거든. 집에 왜 개수의 개남이 하는 집은 딸 많은 집이라. 종수의 종남이 하는 집도 딸 많은 집, 딸 부자 집. 다 이름 보면 알지. 종남이라면 대충 넷째 딸이야. 아니면 다섯째, 뭐. 동철이 떡이라면, 이런 맏아들이구나. 동력동자가 일찍이 뜨잖아요. 그죠? 뭐 돌림자를 쓸 때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척 들어도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모양만 척 봐도 지난 시간에 했죠? 사를 보고 난 뒤 이를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얼굴이 벌겋다 하면, 저놈은 뭐 일식에는 뭐 욕심이 많겠구나. 자, 어쨌든 불국토는 환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존재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보배 주머니에 여의주가 있으면 더 소중하겠지만은 똥그름 주머니라도 우리는 여의주가 있어요. 안에 만이주가. 예. 그 무릉도원은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보이 강대 제불경계라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꽃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의 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돋아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돋아났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깨구리도 논일고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 가지 말라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 해 뜰 때 연봉울이나 연꽃에 이렇게 해서 물줄기에 이슬이 조필한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그 사진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을 깡 찍어 사진을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퍼져버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함과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졸인 것들 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간 맞출 때. 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졸이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 가지고 졸으면 졸을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지잖아. 간장 해야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그럼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분들이 내도 잘해요.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되고. 왜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까? 사정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예. 이 사정도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심이 있는 붓을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심이 없는 무심필러,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누버뿌는데. 그 어른스님, 그 장대외 교망 녹인천지혜라고 쓰는 스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심이 있는 걸로 쓴 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땡겨나가. 그게 심이 없는 걸로 스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오면 열어보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더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어디서 붙습니까? 라는데. 저 하음 두 자매, 다른 거 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도 공간에 하음이 꽉 차가요. 이게 들어오면서 화나죠? 그렇잖아요. 잡감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